장기로 가져갔을 때에는 자그마한 금리 변동에도 굉장히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ETF를 사고 파는 주기가 똑같은 채권형 ETF, 단기지만 연환산화 봤을 때, 물론 보유한 기간에 따라 수익률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연환산화 봤을 때는 예금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형태의 ETF, 아주 초단기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지시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KB스타 ETF, KB자산운용의 스타 ETF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KB자산운용, KB스타 ETF 전략실을 맡고 있는 육동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ETF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 ETF의 그 어떤 특정 상품이라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상품군이죠. 채권 ETF라고 하는 전체적인 상품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던 게, 네네.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배당도 인기 많았는데 요새는 채권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맞습니다. 왜 인기가 많아진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채권 투자에 대한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을 순매수하는 금액이 지금 역대치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시장 자체의 금리도 올라오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가면서 금리가 높을 때 나는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 관심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나는 잘 공부가 부족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대체 상품, 어떻게 보면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ETF로 눈을 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연달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지금 금리가 어쨌든 떨어져야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수익을 보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투자에 두 가지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국채를 갖고 계시면 높은 금리, 지금 현재가 금리가 높으면 내가 1억을 사서 4% 혹은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사시는 맞는 타이밍인 거고요. 그 은행 예금하는 방식.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 안 돌아보고 사시고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그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투자하기 딱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의 역외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ETF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투자를 해서 자본에 대한 이익을 내는 그러한 투자 전략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가 좀 빠지려면 물가가 떨어지던가 경기가 좀 침체되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예상하고 미리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금리는 뭐 아시다시피 장기 금리, 단기 금리, 뭐 시장 금리, 표면 금리 여러 금리의 성격도 있고 하고 그 금리를 적용시키는 거에 대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지금 장단기 둘 다 과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찌 보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제가 보니까 이제 서학개미들 수익 매수 상위를 봤더니 채권 ETF가 그렇게 많아요 요새. 맞습니다. 요새 좀 그 국내 쪽은 좀 어떤가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시장 자체에 채권 ETF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미국 시장에 있는 그러한 형태의 유사한 상품들도 상장이 돼 있고, 반대로 사실 미국에는 한국 국채 투자하는 ETF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그러한 ETF들, 그러한 형태들도 많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단기채 쪽을 좋아하나요? 좀 장기채 쪽을 좋아하나요? 이것도 사실 성격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갈려요? 예, 갈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뭐 HTS나 MTS를 가지고 주식 시장을 마치 거래하듯이 ETF를 거래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은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ETF도 자본 차익을 많이 노리고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 채권 ETF도 그러다 보니까 또 더더욱 장기채 ETF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ETF의 시장이나 혹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ETF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머니마켓이라고 그래서 안전자산이지만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1년간 보유했을 땐 연환산했을 때 예금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ETF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 뭐 측면에 봤을 때는 어느 걸 더 많이 하신다? 장기가 좀 더 많으실 수 있지만 단기 쪽에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채권 자체가 아무래도 좀 금리가 괜찮다 보니까 좀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하는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자체는 뭐 채권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식이나 이런 일반 개별 기업들이나 혹은 국가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에는 사실 고려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채권 관련돼서는 어떤 뭐 단일 자산에 혹은 국채 등이나 이런 자산, 깔끔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금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방향성을 잘 예측을 한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의 장점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 안 됐을 때 이 채권 자체가 디폴트, 파산만 안 한다면 그 만기까지 갔을 때 그 표면으로 발행된 그 이자는 무조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한 장점. 그러니까 원금 자체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사실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여유 자금이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적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류, 채권사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많이 짜잖아요. IRP 같은 경우도 보면은 70%까지만 주식형으로 많이 할 수 있고 30%는 보통 채권형으로 많이 채우는 이유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구조는 그게 IRP든 뭐 DC형을 선택한 직장인분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부에서 정해놓은 70%의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이라 함은 그 70%는 주식형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형이나 혹은 채권형, 물론 이제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안 되지만 채권형 등의 상품 등은 100%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형에 투자하는 분들 혹은 뭐 주식과 가까운 그 흡사한 상품을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머지 30%는 채권형으로 많이 채우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 채권 ETF도 괜찮은 거 알아놨다가 맞습니다. 배합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종류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엔 누가 발행했느냐, 발행 주체가 중요하고요. 채권은 두 번째는 이 채권의 만기가 언제까지냐, 1년이냐 3년이냐 5년 후에 만기냐, 이 두 가지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채권 ETF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3년 국채에 투자하는지 혹은 30년 국채에 투자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30년짜리 투자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개별적인 채권을 투자하실 때에도 사실 누가 발행했는지, 이 누가 발행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신용도와 연관이 됩니다. 어떤 주식을 살 때 삼성전자를 사는 거와 일반 다른 어떤 여타 작은 종목을 살 때에 부담이 다르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채권에도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을 안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 혹은 우리나라 같이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국채이거나 아니면 그 외에 남은 회사채, 정말로 정크본드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도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률, 한마디로 금리가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면 금리가 낮고 그리고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면 금리가 높은 것처럼 이 발행 주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만기. 만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기가 왜 중요하냐? 국채가 1년과 30년이 있으면 1년 후에 내가 돈을 돌려받는 경우와 30년 후에 돌려받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잔잔한 물에 물방울을 탁 떨어뜨렸을 때 앞에 이 물방울이 딱 떨어지는 그 주변에는 파장이 적게 일지만 나중 되면은 큰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장기로 가져갔을 때에는 자그마한 금리 변동에도 만기가 길 경우에는 굉장히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네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채권에서 금리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럼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잘 시중에서 은행 예금 금리 혹은 대출 금리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신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금리라 함은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채권 투자에 봤을 때는 수익률에 명명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의 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10만 원을 제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금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보실 때 또 채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맹점은
금리란 말 자체가 여러 개 혼용되다 보니까 그래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표명금리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할 때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지만 빌리는 증서로 채권을 발행해 주는 건데 얼마의 이자를 주겠소라고 하는 최초 발행 시점에 약속한 금리가 표명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5%를 줄게 혹은 10%를 줄게 이자를 이렇게 한번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100만 원을 빌리는 사람이 10%를 줄게라고 해서 표명금리가 정해져 있는 채권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될 때에는 이 사람이 시중에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건 10%가 아니라 15%에 발행해주는 채권이 있는데 10%에 발행한 걸 사려고 할까요?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0만 원 10%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려면 채권 가격을 할인해줘야 되네. 낮춰야 되는 거죠. 예. 그만큼 금리는 이 다른 사람의 혹은 시장 금리라 함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금리의 격동기였잖아요. 네. 몇 년 동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가 관심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KB 자산운용, KB스타 ETF에서 잘 나가는 채권 ETF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분을 해서 네. 뭐 누가 발행했느냐 혹은 만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연히 이제 국채에 투자하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회사채 잘 모르기도 하고 좀 무섭잖아요. 무섭죠.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뭐 SK 사태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채권 부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국채를 더 선호하시긴 합니다. 근데 국채 재미가 좀 없어요.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게 6개월 후든 1년 후든 2년 후든 이렇게들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기가 긴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방울 떨어뜨렸을 때 확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아지셨고요. 올해 저희 상품에 30년 국고채에 투자한 ETF에는 올해 한 1,000억 가까이 개인 순매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그리고 장기에 투자하는 장기 국채에 관심이 많으시고 두 번째로는 또 최근 들어서는 유유자금,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예금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금은 또 특히 만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만기 전에 빼면 예금 금리를 못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잠깐의 쉬어가는 통장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해서 ETF를 사고 파는 주기가 똑같은 채권형 ETF 단기지만 오. 연환산화 봤을 때 물론 보유한 기간에 따라 네, 수익률은 네, 다를 수 네. 있겠죠. 하지만 연환산화 봤을 때는 예금보다 훨씬 높은 오. 그러한 형태의 ETF, 아주 초단기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지시고 있습니다. 그 파킹 통장 마냥 맞습니다. 파킹 예. 채권이라 불러야 되겠네요. 파킹 ETF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파킹 ETF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연 한 3.5 뭐 이런 네. 형태의 1년을 보유했을 때 네. 그러한 형태라고 하면 최근 들어 저희가 출시했었던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연 4% 수준의 물론 이 4%를 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단기에 만기가 짧은 한마디로 물방울 떨었을 때 변동이 크지 않은 그러한 70일에서 90일 이내에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형태의 ETF가 또 최근 들어서 투자자분들을 찾고 계시고요. 원래는 예전에 그런 수요였던 사람들이 CMA를 많이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CMA를 넘길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결제 주기가 동일하다 보니까요. 예. 오늘 ETF 파시고 뭐 주식형이든 그 예. 어떤 ETF 그 나오는 아직 결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그걸 갖고 다시 ETF를 사실 수 있는 거니까 결제 주기가 똑같습니다.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팔고 머니마켓을 팔고 주식형 ETF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 팔고 다시 사시는 이러한 과정들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니까 계좌 한 계좌 내에서 돈 빼지 않으시고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죠. 예. 또 있나요? 작년 여름 이후에 금융위에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더 창의적인 상품들을 계도하겠다라는 측면에서 ETF는 그동안 만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를 개선하면서 만기가 있는 ETF가 출시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네. 버티기만 하면 원금이랑 이자 보장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채권형 ETF만 일단 주식형은 아니지만 채권형 ETF에 한해서는 만기가 있는 ETF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채권 ETF 자체 만기가 있는 ETF 안에 그와 유사하게 만기가 끝나는 채권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했을 때 그 투자 원금을
만기까지 가져가면 안에 있는 자산들이 디폴트만 안 나면 원금을 일단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고 들어가는 시점에 시장 금리 수준에 맞춰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투자하는 기중간에 금리가 빠져서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ETF의 가격도 당연히 올랐겠죠. 그러면 중간에 자본 차익을 보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만기가 있는 채권 ETF도 올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고 계시는 거죠. 이게 지금 딱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실히 채권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 이제 채권 ETF도 종류가 다양해지는구나. 아, 그럼요. 예. 그 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트렌드가 되는 쪽은 ETF 상품도 많이 나오는구나. 네. 그만큼 지금 채권이 인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채,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채라든가 혹은 회사채라든가 혹은 신용 등급으로 나눠서 AA 마이너스 혹은 AA 뭐 싱글 A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그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러한 채권 ETF 거기에 이제 만기가 짧냐 기냐 혹은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분포라고 하겠죠. 네.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정리가 딱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세 가지 상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상품이 저희 KB스타 내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수료 얼마나 네. 됩니까? 사실 수수료가 세 개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다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수수료 자체를 채권이다 보니까 그 YTM 자체 혹은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식형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전부 다 0.10% 이하로 예. 0.1이 안 된다. 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종목 다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뭐 신규로 나오는 상품들도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하다 보면은 듀레이션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직역이 제일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듀레이션 영어 단어로 듀레이션이라 하면 기간 뭐 이제 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 하면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금 1억을 투자했을 때 어떤 채권에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1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듀레이션이라 하면. 물론 듀레이션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듀레이션의 이름을 붙인. 그렇지만 저희가 고려할 때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듀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는 내가 원금을 1억을 투자했을 때 그 1억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그러면 1년짜리 투자하면 1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있고 쿠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채권을 투자했는데 얘는 월로 이제 이자를 줘요. 그러면 12%짜리 이자를 주는데 매월 1%씩 줍니다. 예금 풍차 돌리기 마냥 채권 만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매월 받잖아요. 그러면 1억을 받고 1% 받고 이제 원금 받을 때는 사실 이미 1년이 됐을 때에는 1억이 넘는 돈을 자기는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예. 따라서 1년이 아니라 그 듀레이션은 조금은 짧겠죠. 그러니까 이자까지 고려했을 때는 1억 1,200만 원일 텐데 1억을 투자했을 때 그러면 1억이 되는 순간 뭐 한 11개월이다. 이때가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듀레이션이 길수록 아무튼 가격 변동성이 좀 더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가 긴 채권들, 내가 돌려받아야 할 그 세월이 긴 채권들 언제 떼일지 모르는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불안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변동 자체가 더 클 수가 있고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들 자체가 당연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그 듀레이션도 길 거고요. 듀레이션이 길면 당연히 변동성 자체도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채권 ETF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할까요? 적합한 대상이 있을까요? 채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아예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 하면 주식 먼저 할래, 채권을 먼저 할래 그러면 당연히 채권부터 먼저 권유를 드릴 텐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는 어느 투자자분들이든 권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듀레이션이 짧고 만기가 짧은 상태의 머니마켓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만기를 갖고 있는 국고채 30년 ETF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만기가 짧고 긴 ETF를 동시에 갖고 가도 사실은 이제 뭐 운용 전략상의 바벨 전략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 만기가 짧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캐리를 계속해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될 확률이 아주 낮은 확률로.
그리고 이 장기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큰 수익을 또 노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어로 어떻게 보면 머니마켓 ETF를 가져가면서 장기채 ETF의 일부의 자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식과 버금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채권 ETF만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리가 하락할 때는 채권,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을 때도 채권, 반짝반짝 KB스타의 ETF,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덕분에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한 방에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KB스타 ETF, 채권 말고도 좋은 ETF들 많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